네, 자 이제 오프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느낌입니다. 시카고 불스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가 이번 2024년 오프 시즌 여름 첫 트레이드를 단행했습니다. 저희가 공교롭게도 알렉스 카루소에 대한 컨텐츠를 찍어서 올렸는데 그 카루소가 썬더로 가는 대신 조시 기디가 시카고 불스로 맞트레이드가 됐습니다. 자, 이 트레이드 내용을 정리하면서 또 조코피가 생각하는 이 트레이드 평점도 함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알렉스 카루소와 조시 기디가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오늘 뭐 워즈나로스키도 이야기를 했고 또 샘 베시니 같은 아주 또 유명 인사들도 곧바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1대1 맞트레이드였고요. 저희가 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시카고 불스는 알렉스 카루소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그런 가치를 매겼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카루소가 다음 시즌이 만기이다 보니까 만기라 하면 이제 마지막 연도가 남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년 혹은 3년이 남았을 때보다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샘 베시니가 이야기하기로는 알렉스 카루소가 조시 기디와 트레이드 되기 전의 가치는 1라운드 픽 한 장과 2라운드 픽 한 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1라운드 픽도 난 로터리, 그러니까 로터리 픽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저기 보시면 난 로터리 퍼스트 앤 세컨이라 나오잖아요. 그래서 로터리 픽, 난 로터리 픽이라 하면 1라운드 15순위 바깥이니까 가치가 많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시카고 불스가 저번에 제가 이 컨텐츠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알렉스 카루소에 대해서 매긴 가치는 1라운드 픽 2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때에 비하면 엄청나게 가치가 떨어진 거죠. 이런 걸 봤을 때는 선수를 파는 그 매물을 파는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두 명이 나란히 맞트레이드가 됐는데 이 과정에서 픽 교환은 없었어요. 픽 교환이라든지 아니면 픽이 뭐 한 팀으로 간다든지 자 이런 픽에 대한 매물의 이동은 없었다. 자, 그렇다면 시카고 불스가 이 트레이드를 단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시카고 불스는 론조볼을 대체할 플레이메이커를 찾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시 기디는 알렉스 카루소보다 8살이 어린 2002년생이에요. 그래서 뭐 현재보다는 또 미래를 좀 더 도모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드가 볼 수가 있겠고 이 론조볼은 시카고 불스와 계약을 맺고 지금 뭐 거의 3년째 들어눕고 있기 때문에 시카고 불스는 론조볼에 대한 기대감을 아예 버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론조볼을 트레이드하거나 웨이브할 것이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고 시카고 불스는 조시 기디에게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맡기겠죠. 물론 아요 도슨무도 있고 코비 화이트도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시즌 코비 화이트 제가 기량 발전상 수상자로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던 인물이기도 한데 근데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정통 플레이메이커라 보긴 어려워요. 그렇다고 뭐 이기적인 선수는 아닙니다만 슛 퍼스트 마인드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실 론조볼을 배제시킨다고 봤을 때 알렉스 카루소가 아닌 조시 기디 같은 플레이메이커, 왜냐하면 카루소는 플레이메이커가 아니잖아요. 카루소는 그냥 디펜더 아니면 스팟업 슈터이고 조시 기디는 직접 공격을 조립할 수 있는 플레이메이커인데 백코트 파트너가 코비 화이트와 아요 도슨무라면 저는 은근히 합은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알렉스 카루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유니폼이 잘 어울리죠. 카루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알렉스 카루소는 2016-17 시즌 때 오클라호마 시티 블루 썬더의 하브리그죠. 거기서 뛴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마크 데이그널트 감독과도 그 당시에 사제관계였어요. 그래서 썬더와는 뭐 아예 관련이 없지 않습니다. 그만큼 옛 인연이 있었고 뭐 이 유니폼은 이제 합성을 한 거지만 굉장히 잘 어울리죠. 자, 그래서 조시 기디라는 유망주를 썬더가 포기한 데에는 그만한 뭐 가치가 있기 때문에 트레이드를 단행했을 텐데 카루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음 시즌이 만기입니다. 그런데 알렉스 카루소를 만약에 연장 계약하지 않고 떠나보낸다면 1년 렌탈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썬더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을 텐데 6개월 이후에 지금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카루소와 연장 계약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썬더가 4년에 약 80밀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전 금액보다는 훨씬 더 높다고 볼 수 있죠. 그 전에는 연 10밀이 안 됐었고 그리고 레이커스로부터는 굉장히 굴욕적인 금액을 제시받고 결국 카루소가 시카고 불스와 계약을 맺었죠. 그런데 그 당시 금액보다는 훨씬 더 높기 때문에 4년에 80밀이면 뭐 충분히 쓸만하잖아요. 그리고 알렉스 카루소가 1994년생이기 때문에 지금 뭐 노쇠화를 논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4년 계약을 맺는다고 하더라도 카루소의 나이는 34,
뭐 3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4년 80mm면 서로에게 아주 해피한 계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OKC도 1년 쓰려고 데려온 거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OKC는 이미 리빌딩을 끝냈습니다. 리툴링도 끝냈고요. 당장 이제는 윈 나오죠. 그리고 이번 시즌에 컨퍼런스 세미파이널까지 진출을 했고, 카루소는 챔피언 출신입니다. 2020년 버블 LA 레이커스 소속으로 핵심 선수로 활약을 했기 때문에 플레이오프 경험도 충분해요. 그래서 저는 썬더와 카루소가 미래를 함께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데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4 오프시즌 OKC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새롭게 스타팅 5가 구성이 됐어요.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 알렉스 카루소, 그리고 젤런 윌리엄스, 루돌트, 챗 홈그랜, 그리고 리저브 멤버를 살펴보면 케이슨 월라스, 자, 아이지아 조, 그리고 린디 워터스 3세, 에런 위긴스, 우스만 쟁, 케니치 윌리엄스, 젤린 윌리엄스입니다. 자, 아직까지는 빅맨 포지션이 조금 헐겁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스탠 프레스티 단장은 이제 이번 오프시즌이 시작이 됐는데 빅맨진을 데려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시 기디와 드래프트 픽을 매물로 빅맨을 데려오지 않을까 했는데, 링크가 있던 닉 클렉스턴이라든지 혹은 뭐 다른 선수들이 전부 다 소속팀과 연장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리그는 여전히 빅맨 품귀 현상을 빚고 있어요. 수준급 빅맨을 데려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조시 기디라는 최고의 매물을 알렉스 카루소를 영입하는 데 썼고요. 그리고 2024년 드래프트 픽은 12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썬더와 12순위는 뭐 아주 연관성이 높은데 12순위로 늘 좋은 선수를 데려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대를 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키 프리 에이전트를 살펴보면 아이지아 조와 에런 위긴스 전부 다 팀 옵션입니다. 그리고 이 두 명 다 벤치를 구성하는 핵심 자원들이기 때문에 뭐 큰 이변이 없는 한 당연히 눌러 앉히겠죠. 자, 그리고 캡 스페이스 31.5mm입니다. 그래서 1라운드를 포함해서 31.5mm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부 선수를 영입하는 데는 뭐 20mm 넘게는 또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익셉션을 살펴보면 이제 룸 익셉션이 8mm고 베테랑 미니멈을 또 쓸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셀러리 디자인과 또 오프시즌에 공격적인 선수 영입을 위한 그런 딜을 잘 했는지를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 카루소를 영입하면서 그 흔한 2라운드 픽 하나 쓰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저는 썬더의 오프시즌은 지금부터가 시작이고, 어떤 빅맨을 좀 데려올 수 있느냐, 저는 늘 말씀드렸지만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의 아이지아 스튜어트 같은 유형의 빅맨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썬더가 저 F와 C 사이에 아주 훌륭한 빅맨 하나만 데려올 수 있다면 활용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또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캡 룸도 있기 때문에 정말 디자인을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알렉스 카루소와 조시 기디 기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선수의 나이 차이는 8살이에요. 알렉스 카루소가 94년생, 조시 기디가 2002년생이고요. 카루소는 레이커스에서 4년, 시카고에서 3년을 뛰었습니다. 그래서 레이커스에서 뛰었던 첫 2년 동안은 62경기 출전이 그쳤는데 버블에서 우승을 달성했을 때 실력이 빵 늘었죠. 64경기나 뛰었고 득점은 떨어졌지만 최고의 디펜더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레이커스의 홀대를 결국 참지 못하고 시카고 불스와 4년 계약을 맺었고요. 2022-23 시즌 올 수비 퍼스트 팀, 그리고 지난 시즌 올 수비 세컨 팀에 뽑혔습니다. 자, 지난 시즌에 뭐 론조볼 아웃되고 그다음에 잭 라빈 뭐 많이 다쳤고요. 코비 화이트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렉스 카루소가 지난 시즌에 각종 부분에서 커리어 하이였어요. 평균 득점은 처음으로 10득점을 넘겼고 3점 성공률도 40.8%인데 평균 3점 성공 개수가 1.9개, 커리어보다 2배 많았어요. 3점을 많이 던졌는데 3점을 높은 확률로 집어넣었고, 그 덕분에 필드골 성공률이 46.8%, 이것도 커리어 하이였습니다. 수비만 잘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은 버려둬서는 안 되는, 레이커스 시절에는 세깅도 당했었거든요. 특히나 플레이오프 같은 무대에서. 그런데 카루소가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슈터가 됐습니다. 그리고 팀에는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루돌트가 있는데 둘 모두 다 지난 시즌의 3점 커리어 하이였습니다. 자, 조시 기디를 살펴보면 루키 때 평균 12.5득점에 리바운드 7.8개, 6.4 어시스트, 6피트 8인치, 2m 3cm의 장신 가드기 때문에, 그리고 힘이 좋아요. 호주 출신이잖아요. 점프는 구린데 리바운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전투적인 리바운더예요. 2년차 때 빵 터뜨렸습니다. 16.6득점, 리바운드 7.9개, 어시스트 6.2개, 어마어마한 활약을 펼쳤고 3점 성공률도 32.5%까지 끌어올렸어요. 그런데 약속의 3년차가 오히려 퇴보하는 한 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여기에 젤런 윌리엄스도 발맞춰 성장을 했어요. 조시 기디가 애매해진 거죠.
조시 기디는 뭐 스피드가 빠른 선수는 아니지만 템포 푸시하고 또 어느 정도 내가 손에 볼을 쥐고 있어야 되는데, 길저스 알렉산더는 젤런 윌리엄스가 외곽에서 기디가 활동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선점하고 있으니 기디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렇다고 슛이 좋냐? 슛은 구리고 스팟업도 안 되고 오프더볼 움직임 좋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애매해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2.3득점, 6.4리바운드, 4.8어시스트. 다만 이런 약점들이 보통 플레이오프 같은 단기전에서는 엄청나게 크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매치업 사냥 상대가 되기도 했었고 3점을 아예 버리다 보니까 기디가 무쓸모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썬더와의 2년은 3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보통 조시 기디급 되는 이런 아주 훌륭한 기량을 지닌 선수를 3년 만에 포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만큼 썬더는 좋은 선수들이 많고 또 기디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대체자들이 많기 때문에 썬더가 미련 없이 포기를 한 거죠. 자, 조시 기디는 지금까지 NBA에서 210경기 뛰는 동안 트리플 더블을 총 11번 했습니다. 이거는 21살 이하 선수로는 NBA 역사상 루카 돈치치, 매직 존슨, 벤 시몬스에 이어서 4번째로 많은 기록이고요. 그만큼 아주 다재다능한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전히 2002년생이기 때문에 잠재력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론조 볼이 아웃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넬 메이벨이라는 양반이 이야기를 했는데, 론조 볼의 시카고와의 인연은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다. 그리고 바이아웃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조시 기디를 트레이드로 데려왔다는 건 플레이메이커고, 그 플레이메이커의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론조 볼과 아주 큰 금액의 계약을 맺었는데, 론조 볼은 2022년 1월부터 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년 5개월 동안 유니폼을 입고 NBA 플로어를 밟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시즌에 돌아올 가능성이 높고, 뭐 최근 들어서 몸 푸는 걸 보니까 덩크도 찍고 하고 있지만, 얘도 지금 나이가 들었고 그 다음에 부상 부위가 무릎이에요. 그런데 론조 볼은 굉장히 방향 전환도 많이 하고 운동 능력에 의존하는 농구를 하는데 이게 되겠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카고 불스가 결국 조시 기디를 영입한 건 론조 볼과의 이별을 암시하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에반 시데리도 보도를 했는데, 카루소의 트레이드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시카고 불스가 리빌딩 버튼을 누를 수도 있다. 계속해서 주요 선수들 트레이드를 단행할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트레이드는 잭 라빈 그리고 니콜라 부세비치가 유력하다라고 합니다. 더마드로자는 FA이기 때문에 뭐 남는다고 하면은 뭐 잡을 수는 있겠지만 뭐 그냥 이대로 합의하에 헤어질 수 있는 거고, 잭 라빈과 부세비치는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잭 라빈은 완전히 저점을 찍었고, 오히려 닉 부세비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합리적인 20일 전후에 연장 계약을 맺었단 말이죠. 덩어리가 크면 트레이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많은 선수들이 딸려와야 되고, 또 잭 라빈은 저점이기 때문에 더욱더 트레이드가 어려운 반면에 오히려 닉 부세비치는 금액이 저렴하고, 그리고 빅맨에 대한 수요, 스트레치 빅에 대한 수요는 여전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세비치가 먼저 트레이드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알렉스 카루소를 내보낸 건 시카고 불스의 변화의 첫 번째 단계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글쎄요, 저는 뭐 카르니 쇼바스의 능력도 그렇고 시카고 불스의 기조도 그렇고 과연 리빌딩에 뒤따르는 그런 저조한 흥행, 그 다음에 입금액도 적겠죠. 수익이 발생이 완전히 줄어들게 되는데 시카고가 그런 선택을 할까? 저는 끊임없이 의심스럽습니다. 계속 어떤 식으로도 눈속임하고 그러면서 약간의 현상 유지를 하지 않을까 하는데, 만약에 잭 라빈과 부세비치를 트레이드하면서 조시 기디처럼 젊은 선수를 데려온다면 이건 리빌딩이 되겠지만, 또 애매한 스탠스로 일관한다면 저는 불스 팬들이 그냥 시카고에 대한 파업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잭 라빈으로 다시 넘어와서 잭 라빈의 다음 행선지는 어디가 될까요? 일단 시카고 불스는 잭 라빈을 어떻게든 팔아야 됩니다. 지금 악성 계약이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저점을 찍은 고액 연봉자를 팔기에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포장을 잘 했고, 즉 그 말인즉슨 직전 시즌 때 상당히 잘해서 무언가 내 상품을 빛나게 만들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약간 악성 재고가 된 느낌이거든요. 자, 그런데 결국 이런 선수를 사가고 싶어하는 호구 구단들이 있죠. 자, 그래서 에반 시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유타 재즈와 그리고 필라델피아가 잭 라빈 트레이드에 관심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곧바로 필라델피아가 소스를 흘립니다. 아니, 잭 라빈에 대해서 관심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 필라델피아는 지금 캡룸이 60mm이기 때문에 굳이 잭 라빈을 트레이드로 영입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FA로 내가 풀려있는 뭐 폴 조지나 클라이 탐슨이나 뭐 이런 선수 영입하면 되니까. 그래서 필라델피아는 잭 라빈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루머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매긴 이번 트레이드 평점입니다. 저는 시카고 불스에게는 별 1개 반, OKC에게는 별 4개 반을 주고 싶은데요. 일단 시카고 불스, 저는 카루소를 매물로 이것밖에 못 받아오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저번 컨텐츠도 말씀드렸지만 알렉스 카루소에게 관심이 있는 팀은 29개입니다. 시카고 불스를 제외한 모든 팀들이 카루소에 관심이 있어요. 왜냐? 지금 만기로 풀리지만 현재까지도 연봉이 10밀이 되질 않고 그리고 아직까지 전성기를 달릴 수 있는 나이고 어떤 팀에 갖다 놔도 절대 주저하지 않고 내 역할을 100% 해낼 수 있는 챔피언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조시 기디가 카루소보다 8살이 어리다고 해도 2라운드 픽 한 장 정도는 받아왔어야 되지 않냐. 왜냐? OKC는 픽 부자인데 픽으로서 진짜 성을 쌓은 팀인데 물론 조시 기디가 8살이 어리고 그 다음에 시카고 불스가 리빌딩을 한다면 2002년생 기디를 중심으로 가져가는 건 오케이지만 저는 매매 타이밍을 좀 놓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굉장히 강력한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그 제안이 뭐 나중에 밝혀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카고 불스가 스스로 설정한 그런 카루소에 대한 가치가 1라운드 픽 2장이었다면 저는 시카고 불스가 1라운드 픽 1장은 무리였겠죠. 그래도 2라운드 픽 1장이라도, 왜냐 요새 2라운드 픽 1장도 금값인데 이거라도 받아왔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조시 기디는 오케이예요. 다만 카루소를 매물로 이 정도가 베스트였을까라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카고 불스 프론트 오피스의 무능함을 떠나서 딱 이 딜만 봤을 때는 그게 아쉬워서 1개 반이고요. 반면 OKC는 4개 반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아니 루돌트가 있는데 왜 카루소야? 그런데 예전의 카루소가 아니고 예전의 루돌트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팀에는 항상 루돌트처럼 어렸을 때부터 함께했던 그런 베테랑이 필요하고 카루소처럼 플레이오프에서 우승을 달성한 베테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알렉스 카루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6-17 시즌 OKC 산하 구단에서 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뭐 뿌리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이 수비는 뭐 리그 최고 수준, 그리고 3점이 지난 시즌 커리어 하이였어요. 이 두 명 다 정말 공교롭게도 거짓말처럼 우연히. 그래서 저는 수비가 되고 3점 40%를 던질 수 있는 듀오는 무조건 귀하다고 봅니다. 다른 팀들을 봤을 때 1번에서 한 3번 포지션까지 수비가 리그 최상급 윙 디펜더인데 3점을 둘 다 40% 던지는 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중복 자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다 익선이고 거거 익선이에요. 자, 픽도 세이브를 했습니다. OKC는 2라운드 픽 한 장도 주지 않았고 또 캡 여유도 뭐 1라운드 픽 쓰는 돈을 제외한다면 저는 뭐 25밀 정도로 충분히 로스터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마이너스는 뭐 이거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로스터의 평균 머리수밖에 없다. 조시 기디는 머리를 뭐 진짜 엘라스틴한 것처럼 찰랑찰랑거리고 카루소는 대머리니까 그거 말고는 마이너스가 없다. OKC는 이번 트레이드로 전부 플러스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번 트레이드 평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90년대에 뭐 시카고 불스를 굉장히 또 좋아했던 팬으로서 시카고 불스가 무언가 좀 팍 반등하길 바라는데 진짜 제리 크라우스 단장이 얼마나 나름대로 정말 유능했고 90년대 시카고 불스의 6번의 우승에 정말 이 프론트 오피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어요. 마이클 조던과 사이 안 좋았고 스카티 피펜과 사이 안 좋았고 뭐 선수단을 잘 이끌지 못했지만 지금 2010년대 20년대 거치면서 시카고 불스의 프론트 오피스와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반대로 시카고 불스가 이번 트레이드가 리빌딩을 위한 신호탄이라면 저는 또 시카고 불스의 향후 행보를 또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시카고 불스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의 트레이드 내용과 평점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오프시즌 신나게 시작이 됐는데요. 저희 조코피TV와 함께 해주시죠. 고맙습니다.